1995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인 13살, 만월당이라는 3대째 이어온 한정식 종가의 딸이었죠. 그날 새벽부터 부엌은 바빴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온 집안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장독을 옮기라는 배정숙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배정숙.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고 1년 만에 재혼한 여자였죠. 전직 유명 요리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온 계모였습니다. 혜인아, 그 장독 조심해서 옮겨.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배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었어요. 저는 장독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죠.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때였습니다. 마루턱에 걸린 제 발. 순간 몸이 휘청였고 손에서 장독이 미끄러졌습니다. 엎질러진 장이 마루 위로 쏟아져 진한 갈색 액체가 바닥을 적셔 나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배정숙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다니. 설날 아침에 이게 무슨 천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긴. 당장 짐 싸. 배정숙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소나기가 얼마나 세던지 팔에 멍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재수 없는 아이를 어떻게 종가에 둬. 나가. 계모님 제발. 입 닥쳐. 내 어미도 없는 주제에 종가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때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정숙 씨, 아이가 무슨 잘못을. 여보, 이 아이 못 봤어요? 설날 아침에 조상님께 올릴 장을 엎질렀다고요. 이건 집안의 불길한 징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배정숙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혜인아,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거라. 빛바랜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집안 진짜 만월의 손맛이 들어있단다. 내가 엎질은 그 장은. 혜인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날이 오면 돌아오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빨리 돌아서야 했죠.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얀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옷은 금방 젖었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로요.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저를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추운 데서.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방 한쪽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죠. 깨어났구나.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고운사란다. 주지 스님께서 너를 발견하셨지. 할머니는 선주 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죽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따라갔죠. 정갈하게 정돈된 부엌, 오래된 장독들, 그리고 벽에 걸린 말린 나물들. 앉아라. 선주 보살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을 붓는 것도,
불을 조절하는 것도 모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죠. 보살님, 저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꾸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죽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따뜻해서였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선주 보살님은 제 보따리에서 삐져나온 노트를 가리켰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우리 집안의 비법이라고.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선주 보살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범상치 않구나. 장 담그는 법, 종균 배양. 이건 사찰 음식의 원리와 똑같아. 정말요? 그럼 내 집안이 어디냐? 만월당이라고 한정식 종가예요. 선주 보살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도닥였어요. 혜인아, 너 여기서 지내면서 내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정말요? 그래. 내게 가르쳐 줄 게 많단다. 그날부터 저는 고운사에서 지냈습니다. 선주 보살님은 사찰 음식의 명인이셨습니다.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 예술이었죠. 저는 날마다 부엌에서 보살님을 도왔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장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음식은 마음이란다. 보살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에 정성이 없으면 그 음식은 죽은 음식이야. 어느 날 저녁 보살님이 물으셨습니다. 혜인아, 너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니? 모르겠어요. 배정숙이 있는 한 그 사람이 계모구나. 네. 저는 고운사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날은 보살님과 함께 장을 담그던 날이었습니다. 혜인아, 저기 주지 스님이 오시네. 주지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인아, 내게 전화가 왔구나. 전화요? 내 아버지 관련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인 양이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버님께서 해외 식자재 탐방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의식불명 상태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주 보살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혜인아, 울어라. 참지 마. 다음 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배정숙은 상주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만월당은 내가 맡는다. 너는 신경 쓰지 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 한 광고가 실렸죠. 만월당, 골든 만월로 새롭게 태어나다.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 저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선주 보살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보살님,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종가를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며칠 후 고운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사고 직전에 보낸 편지였죠. 떨린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혜인아, 내가 망친 줄 알았던 그 장이 사실은 만월의 씨앗이었단다. 새로운 종균을 배양 중이었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 그걸 정숙이가 알고 있을까? 혹시 모를 일이니 이 편지를 남긴다. 혜인아, 내가 엎지른 건 실수가 아니었어. 그건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된 맛이었단다. 언젠가 내가 그 진짜 맛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선주 보살님이 편지를 읽어보셨습니다. 혜인아,
이건 중요한 단서야. 배정숙이 그 불완전한 장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골든 마널의 맛이 가짜란 거지. 완성되지 않은 맛을 복제한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보살님, 저 언젠가 꼭 돌아갈 거예요. 알아.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죠. 언젠가 반드시 만월당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었고 고운사 부엌에서 누구보다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선주 보살님은 제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며 자주 고개를 끄덕이셨죠. 혜인아,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보살님. 하지만 여기서만 배워서는 안 돼. 어느 날 저녁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인아, 너 더 큰 세상을 봐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단다. 일본에서 식품 대기업을 운영하는 제일교포야. 이정훈 회장님. 내가 젊었을 때 인연을 맺었지. 스님이 되기 전에. 그분이요? 그래. 그분께 내 이야기를 했더니 너를 보고 싶대. 며칠 후 이정훈 회장이 고은사를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혜인 양이로군요. 네, 회장님. 선주 보살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월당의 딸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보기엔 여전히 만월당의 피가 흐르는데. 이정훈 회장은 선주 보살님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음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회장님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혜인 양, 나와 함께 일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당신은 종가를 되찾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선주 보살님을 쳐다봤습니다. 혜인아, 복수가 목적이 되어선 안 돼. 하지만 정당하게 되찾는 건 다른 문제지. 이정훈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외식 산업에 투자합니다. 특히 전통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해왔죠. 혜인 양, 당신에게 필요한 건 손맛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세계적인 안목과 경영 능력입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손맛은 이미 뛰어납니다. 하지만 배정숙을 이기려면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세계적인 경영 기법으로 구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0년은 걸릴 겁니다. 20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돌아와야 해요. 선주 보살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인아, 가거라. 아버지의 유지를 제대로 이루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주 보살님과 마지막 차를 마셨죠. 보살님, 이거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혜인아, 이건 내 보물인데. 아니에요. 제가 외웠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노트를 보살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20년 후 이 노트로 종가의 정신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운사를 떠났습니다. 보살님, 꼭 돌아올게요. 2015년 저는 33살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회장님 밑에서 20년을 보냈죠. 처음 5년은 일본에서 식품 경영을 배우고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10년은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이탈리아의 트라토리아, 중국의 노포, 태국의 길거리 음식,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통 식문화를 현대적 시스템으로 재해석하는 일,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 저를 미식의 대모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월당을, 배정숙을, 2015년 봄 한국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골든 만월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전국 120개 매장, 연매출 500억. 배정숙은 방송에도 자주 나왔죠. 홈쇼핑에서 웃으며 말하는 배정숙을 봤습니다. 손에 든 장 제품을 흔들며 자랑했죠. 이것이 바로 종가의 비법입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거짓말쟁이. 저는 골든 만월 매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맛을 봤죠. 첫 입에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변질됐어. 맛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인위적이고 화학적이었죠. 제가 20년 전 엎질렀던 그 불완전한 장의 맛이었습니다. 배정숙은 그걸 복제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맛을 기반으로 만든 소스. 그게 골든 만월의 핵심이었죠. 더 조사했어요. 위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급식 납품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 원재료 출처도 불분명했어요. 저는 이정훈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골든 만월 인수를 제안합니다. 적대적 M&A로? 네. 경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년을 기다렸구나. 네. 좋아. 내 지분으로 밀어주지.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위생 감찰 의뢰, 주주 확보, 언론 플레이. 모든 것을 계획했죠. 그리고 2015년 가을,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배정숙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저는 서울 본사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빌딩은 화려했습니다. 골든 만월이라는 간판이 휘황찬란하게 빛났죠. 아버지 왔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시아 총괄이래.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배정숙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뵙겠답니다. 사장실로 안내받았죠. 배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그 교활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누구시죠? 오랜만입니다. 배정숙 씨. 배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혜인이? 네. 어떻게? 20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주총회를 준비 중입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요. 미쳤구나. 배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내 아버지는 무능했다고. 무능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셨습니다. 당신과 달리. 뭐? 위생 문제, 원재료 사기, 횡령. 다 알고 있습니다. 배정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납품 기록, 계좌 추적, 내부 고발.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쓰는 그 소스, 불완전한 장을 복제한 거죠? 배정숙이 움찔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엎질은 그 장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미완성 종균이었다고. 배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맛을 훔쳤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맛을. 그리고 화학 조미료로 때웠죠.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는 이 회사를 키웠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배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혜인아, 너 후회할 거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식약처 위생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매장 동시 조사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위생 기준 미달.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골든 만월 먹거리 사기 논란. 배정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일부 가맹점의 실수일 뿐. 하지만 소용없었죠. 주가는 폭락했고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걸었죠.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정숙은 단상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최근의 논란은 경쟁사의 음모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골든 만월은 여전히 건실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배정숙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배정숙 대표님, 골든 만월의 핵심 소스 제조법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종가의 정통이라면서 숨기시나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월당의 비법 노트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죠. 제 아버지 만월당 3대 주인 강태준이 남긴 유산입니다. 배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20년 전 아버지는 새로운 종균을 개발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완성 전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장독을 실수로 엎질렀습니다. 배정숙 씨는 그걸 이용했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골든 만월 소스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화학 조미료 함량이 30%를 넘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재료 납품 기록입니다.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였죠. 배정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횡령 증거입니다.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런. 배정숙 씨, 당신은 종가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배정숙과 마주섰죠. 20년 전 당신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설날 아침에. 혜인아, 당신이 훔친 건 종가의 명예가 아닙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흘린 만월의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손맛은 없었어요. 배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주총회는 경영권 교체로 결론 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그를 연행했습니다. 배정숙 씨, 동행하시죠. 배정숙은 수갑을 찬 채 저를 봤습니다. 혜인아, 나 미안해. 늦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죠. 첫 번째로 한 일은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골든 만월이라는 금빛 간판을 떼어냈죠. 그리고 오래된 나무 간판을 달았습니다. 만월당. 20년 만에 돌아온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시피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외워왔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재현했습니다. 진짜 종균 배양법, 진짜 장 담그는 법, 진짜 만월의 손맛. 직원들을 다시 교육했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가가 올라가는데요. 괜찮습니다. 정직한 맛이 더 중요합니다.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120개에서 30개로 줄였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언론은 우려했습니다. 만월당,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맛은 통한다고. 6개월 후 첫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 만월당이 등재되었습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한정식. 한 달 뒤 예약이 3개월치까지 찼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죠. 이 맛이야. 진짜 만월당 맛이 돌아왔어.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직접 장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렸어요. 손끝에서 아버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어느 날 고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주 보살님이 편찮으시다고. 저는 곧장 달려갔고 보살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혜인아, 왔구나. 보살님, 신문에서 봤어. 잘했더라. 보살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지. 보살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딸처럼 자랑스럽구나. 보살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내 음식 더 먹어봐야 하니까. 보살님은 한 달 후 편히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보살님이 좋아하시던 나물 비빔밥을 차렸습니다. 보살님, 감사했습니다. 제게 진짜 손맛을 가르쳐 주셔서. 2016년 설날, 저는 만월당 본점에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새 음식을 만들었죠. 아버지 영정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만월당 돌아왔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설날 아침 쫓겨났던 그날의 아픔은 이제 이 땅의 진짜 손맛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혜인 씨, 축하합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집념이 이뤄낸 겁니다. 회장님은 만월당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 맛입니다. 진짜 종가의 맛. 저는 전통문화전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재단 첫 장학생은 15살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요리사가 꿈인 아이였죠. 혜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도 너처럼 도움을 받았어.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마. 2017년 봄 만월당은 아시아 최고의 한정식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만월당 3대에 걸친 정신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선주보살님, 저를 믿어주신 이정훈 회장님께 바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직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뤘어요. 그날 밤 만월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죠. 아버지, 만월당이 다시 빛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혜인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만월당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 장을 담가야 했거든요. 손끝에서 정성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손맛, 종가의 정신, 만월당입니다.